지난 1970년 닉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공법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동시당화 발효법이라고 명명하고는 역시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며 자만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제조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습게도 한국이 삼국시대부터 만들어 먹던 막걸리 제조법이었습니다.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산균이 대량으로 함유되었다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홍보했던 이 제조법은 대한민국의 대표주 막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인 이 막걸리가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0년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좀 특이한 이력을 자랑하는 남자가 출연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주인공은 자신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지평 생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의 김기환 대표였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평 생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는 1925년 설립되어 국내 양조장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사실 지평주조는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1925년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합병되어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시절인데요. 이 당시 일본군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주를 제조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꿋꿋하게 막걸리를 만든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 이종환 선생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우리 민족의 어를 모두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전통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조차도 마음대로 빚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종환 선생은 지평주조를 설립해 비밀리에 막걸리를 제조해 명맥을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 그는 자신이 개발한 맛의 비법을 오랜 세월 감추기로 마음먹고는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고 지평주조를 인수하는 사람에게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지평 막걸리 제조 비법을 아는 사람은 딱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평주조를 이끄는 김기환 대표, 그리고 그의 아버지입니다. 마치 코카콜라 제조 공법을 아는 이가 전 세계에 3명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의미죠.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지평주조 양조장은 2014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건물이 유엔 사령부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의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막걸리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 막걸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만들어 먹던 고유의 술입니다. 어원은 이를 빚을 때 위에 뜬 맑은 술만 건져내지 않고 막 거른 술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막걸리를 제조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 때는 막걸리용 누룩을 배꽃이 필 때에 만든다고 하여 이화주라고 했고, 막지 않고 탁하다 하여 탁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후 식량 대용 또는 갈증해소 음료로서 농부들이 애용했기 때문에 농주라고도 불렸죠.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큰 행사를 위해 사찰 등에서 대량으로 빚었던 술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양반집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던 양조 기술이 더욱 고급화되면서 다양한 술의 종류와 양조 기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선 총독부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1909년 주세법, 1916년 주세령, 1934년 자가용 양조면허 폐지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의 막걸리 맥이 끊어졌는데, 해방 이후에는 곡식 부족으로 1965년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쌀을 이용한 제조가 금지되기도 했었죠. 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로 술을 제조할 수 없게 되면서 소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 옥수수, 조껍데기, 땅콩 등 쌀 이외의 재료로 만든 막걸리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막걸리는 술이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식품으로 더 유명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분 때문이죠. 익히 알다시피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막걸리와 맥주는 곡류를 발효시켜 만드는 발효주 사촌 관계이지만 막걸리는 쌀 또는 곡류로,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맥주에 비해 막걸리가 월등히 건강한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류로 만들어지는 이 둘은 복발효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복발효 과정을 통해 곡류에 포함된 전분을 발효가 쉬운 당으로 만드는 당화 과정을 거친 후에 술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때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이유는 전분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분에서는 효모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효모는 당을 발효시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야 하는데 전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분을 효모가 활동하기 쉽도록 당으로 만들기 위해 막걸리를 만들 때는 누룩을 넣는데, 이때 누룩의 곰팡이가 생산한 당화효소가 당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전분을 분해해서 얻은 당은 효모에 의해 발효되면서 알코올 성분
성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맥주 역시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룩이 아닌 메가를 쓰죠. 메가란 싹을 틔운 보리를 의미하는데 한국어로는 엿기름이라고 부릅니다. 막걸리의 효모가 전분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맥주의 효모도 전분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가가 자라면 이를 열을 가해 구워진 메가로 만들고 이를 잘게 분쇄해 물과 혼합시켜 죽처럼 만들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맥주보다 막걸리가 건강식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막걸리의 핵심인 누룩 덕분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증식한 효모균체가 막걸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백질 및 각종 비타민 함유량이 높아 영양이 풍부하고 젖산균과 같은 정장제로 이용됩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인체 조직 합성에 기여하는 라이신과 간질환을 예방하는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화가 안 될 때 막걸리 한 사발 마시면 괜찮다고 하신 말씀들이 모두 근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전통 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에는 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19종의 생막걸리를 확인한 결과 효소제를 사용한 막걸리보다 누룩을 이용해 제조한 막걸리가 단쇄지방산 생성 능력에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쇄지방산은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로 장관세포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암발생과 비만, 지질대사, 당뇨 등의 질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누룩 막걸리는 유익균으로 알려진 박테로이드 테스문을 54.5% 증가시킨 반면 유해균으로 알려진 퍼미큐티스문을 58.5%나 감소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암 예방, 암세포 증식 억제, 간 손상 치료, 갱년기 장애 해소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걸리는 과음만 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건강식품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걸리의 효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막걸리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원래 막걸리는 발효주의 관계로 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연구개발을 통해 저도수의 막걸리를 생산해 수출에 성공했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순당은 2020년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9.8% 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캔막걸리 바이오탁으로 막걸리 수출을 시작한 국순당은 2016년 복숭아, 바나나 등 과일 막걸리를 해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현재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순당 생막걸리까지 수출되고 있고 2019년에는 고급 라인인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까지 해외 시장에 진출시켰습니다. 현재 50여 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니 가벼이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무려 1년 동안 40만 개를 팔아치운 막걸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쿠라는 막걸리 브랜드죠. 아마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브랜드일지도 모르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막걸리입니다. 미국에서 막걸리는 막걸리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코리안 라이스 비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한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바로 마쿠를 창업한 캐롤 박 대표입니다. 원래 그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세대입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팔릴 만한 한국 물건을 가져다 파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막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앤호이저 부시에 취업했는데 버드와이저는 한때 미국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할 만큼 공룡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출장 김에 한국을 방문했다 우연히 배상면주가의 느린마을 막걸리를 마시게 됐는데 부드럽고 깨끗한 맛에 반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신이 생긴 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는 막걸리를 미국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는데요. 2017년 스트롱 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서양인을 겨냥한 막걸리를 만드는 마쿠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녀가 사업을 결정한 후 1년 동안 오로지 양조장만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오리건, 텍사스, 메인 등을 돌아다녔으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나 생산시설이 전무했고 결국 한국에 들어와 양조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만든다는 것에 양조장 주인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그녀를 믿어줬고 조만간 미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갈 마쿠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마쿠는 서양 젊은이들의 입맛을 겨냥했습니다. 맥주의 탄산과 막걸리의 새콤한
포함이 함께 가미되어 있죠. 그런데 막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캔 밑바닥에 따개가 달려있죠. 사실 막걸리를 만들어 보면 위에는 맑은 물이, 아래에는 침전물이 고입니다. 위에 뜬 맑은 물과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내면 청주가 되고, 아래 침전물과 함께 섞이면 막걸리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를 다시 한번 정지한 것이 소주죠. 그런데 맨 아래 깔린 침전물은 단순한 침전물이 아니라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가 건강식품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침전물에 포함된 유산균 덩어리 덕분이죠. 그래서 캐롤박 대표는 막후에 밑바닥에 따개를 달아둠으로써 밑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까지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했죠. 어쨌든 그녀가 공략한 서양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미시건 등 12개 주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 2020년에만 40만 캔을 팔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과 펍이 문을 닫았는데도 40만 캔을 판매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죠.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괴테의 말을 변형시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 중인 한국 드라마나 K-팝 등은 한국인들이 주인공일 뿐 지극히 한국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막걸리의 경우는 누룩을 넣어 제조하는 방법은 조선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막걸리를 제조하는 재료는 달라졌을지언정 제조 공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막걸리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막걸리는 한류 열풍을 타고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